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 지난 7월에는 코로나 시대에 슬기로운 제주 로컬 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8월에는 어떤 책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8월 하면 8.15 광복절도 떠오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 있기도 한 달인데요. 그래서 이번 달은 이 특별한 날을 기념을 해서 전 세계의 이야기를 제주의 이곳 저곳에 배달할 수 있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 어떤 날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인도주의의 날은요, 2003년 이라크 바그다드 유엔 본부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그 인도주의 활동가 22명과 그리고 수백 명의 부상자를 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기리기 위해서 유엔은 2008년 8월 19일을 매년 기념하고 있는데요. 유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곳곳의 NGO 활동가들도 전쟁이나 분쟁, 그리고 재해나 재난, 그리고 또는 가난과 또 이제 그 차별에 맞서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지구촌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인도적 지원에 힘쓰는 활동가들을 응원하고 또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끄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구촌 시대 재해나 분쟁 그리고 가난 등은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 만큼 우리 모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8월의 주제도 이런 맥락을 같이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생각하라 이라는 슬로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다양한 일들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세계와 시대에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은 사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세계적인 관점, 다시 말해서 세계와 협력하고 또 연대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만큼 그 전 세계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 속에서 우리 지역의 이슈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만나볼 책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먼저 같이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이 함께 보면 너무 좋을 책입니다. 이케다 가요코의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18년도에 발행된 책이기도 하지만 저자인 이케다 가요코가 2009년대 초반에 받았던 한 통의 이메일을 토대로 작성이 되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8억 명을 훌쩍 뛰어넘고 있기도 한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세계 인구가 약 63억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작가는 세계 인구가 만일 100명의 한 마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어떤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인지 우리 이웃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인 통계 그 수치와 함께 서정적인 감성을 불어넣어 한 권의 책이 완성했습니다. 네,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한다는 설정 자체가 참 흥미로운데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토대로 제가 이제 대입을 해서 책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61명은 아시아 사람이고 13명이 아프리카 사람 13명은 남북 아메리카 사람, 12명이 유럽 사람, 나머지 1명은 남태평양 지역 사람입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이 마을에서는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들을 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마을에 사는 사람들 100명 중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
20명이 80%를 사용하고 있고 80명이 20%를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한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짧은 내용으로 이런 묵직한 울림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구체화된 숫자와 통계를 통해서 우리 이웃 간에 있는 이야기를 참 담담하면서도 감동적으로 들려주는 것 같네요. 네, 물론 2000년대 초반에 그 통계치를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수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될 부분도 많긴 하지만 사실 그 세계의 빈곤 상태는 전혀 나아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인 지금도 아주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특히 유엔과 같이 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은데요. 저도 사실 이전에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몽골이나 필리핀, 스리랑카 등지에서 활동을 했던 활동가였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이 더욱 와닿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그 예전에 몽골의 빈민촌에서 활동했던 경험들이 이 책에 쓰인 대부분의 내용과 똑같았는데요. 전기를 쓸 수 있는 인구는 아주 한정적이고 그리고 우리처럼 가정에서 수돗물이 콸콸 그렇게 나오는 곳은 정말 드물고요. 또 모두 그 마을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 쓰거나 우물을 사유화한 곳에서 물을 돈 주고 사 먹어야 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정말 그 남의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가까운 나라의 이웃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라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또 뒷면에 이 내용과 관련한 그 구체적인 설명도 들어있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를 100명의 마을로 축소하니까 그동안 꽤 먼 나라의 이야기거나 알 수 없는 세계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과 더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게 해주네요. 네, 그래서 그 이케다 가요코의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정말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통계치를 이용해서 학교에서 수업 교재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출판이 되었던 데이비드 스미스의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는 그림책도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그 87명은 집이나 집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데 나머지 13명은 날마다 깨끗한 물을 얻으려고 해요. 물을 구하는 일은 대부분 여자나 여자아이들이 합니다. 63명은 상수도와 하수도 처리가 되어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고요. 37명은 기생충이 옮거나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병에 걸릴 수 있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살아요 라고 기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물 부족이나 부의 편중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인 숫자로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네요. 다시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이메일이라는 매체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이 책은 그 한 통의 이메일로 시작된 그 편지 형식의 글이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컴퓨터나 인터넷이 그 비교적 보급이 많이 되지 않았던 때였는데요. 네. 그때 유행했던 것이 바로 행운의 편지였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도 받아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행운의 편지요? 네, 맞습니다. 이 편지를 받으면 3명에게 똑같이 보내라. 그러면 행운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편지 있었잖아요.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메일에 그 편지에 실렸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메일은 사실 누가 처음에 시작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일본의 이케다 가요코에 의해서 이메일 내용의
수치가 조금 이제 일부 조정이 되면서 한 권의 책으로 완성이 된 건데요. 이 글의 그 처음인 이메일에서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해 주어서 보내주었기 때문에 당신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마음껏 춤추고 사랑하며 하루를 즐기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이들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네, 언젠가 우리도 받아봤을지도 모르는 이메일 한 통이 책으로 꾸며졌다고 하니까 더 친근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된 그 특별한 이메일에 발원지가 따로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세계적인 환경학자인 도넬라 메도스가 쓴 칼럼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세계 한계를 극복하는 인재 탄생을 꿈꾸면서 그녀는 1985년부터 신문에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거기에서 그 연재했던 글들을 모아서 세계 시민이라는 책으로 묶어냈는데 이 책에 수록되지 않았던 에세이 한 편이 우연히 인터넷이라는 그 바닷속에 던져졌던 거였습니다. 결국에 이 글은 단순한 통계치의 나열이 아니라 그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가져다 주는 내용이어서 네티즌들이 퍼담아서 전 세계 인터넷에 그 바다로 옮겨졌고요. 마침내 한 친구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일본인인 이케다 가요코가 다시 말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그림책을 만든 것입니다. 네, 이 책이 출판 이후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만큼 다양한 시리즈물로 구성이 돼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오늘 소개해드린 편은 이웃 편이라는 건데요. 이웃 편 이외에도 사람, 환경, 그리고 부자 편까지 총 4권의 책으로 색깔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시리즈별로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책방지기에 이 책을 읽고 난 소감 간략하게 궁금한데요. 네, 저도 이 책을 처음 그 국제개발협력을 공부할 때 그 접한 책이었어서 그 충격과 놀람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책방에서 종종 꺼내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계라고 한다면 다소 좀 큰 타이틀로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러시아, 몽골, 필리핀, 또 더 넓게는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이렇게 네. 정말 다 너무 멀리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지구는 사실 그 우주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행성일 뿐이고, 네. 그리고 그 작은 지구를 그 하나의 마을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주변을 바라본다면 얼굴색이 다르더라도 또 다른 언어를 쓰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다른 형식의 문화를 가졌더라도 그 우리는 모두 이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 팬데믹으로 아주 힘든 상황이지만 또 올림픽으로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랜선으로 축제를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는 그 우리라는 그 울타리를 전 지구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는 방식을 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책 소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